우리가 이제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봤었고요. 이번엔 이제 변경 등기죠. 우리 교재는 442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근저당권에 대해서 지금 변경 등기를 보고 있습니다. 변경 등기. 자,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변경은 이제 이 저당권 등기의 내용이 바뀐 것들을 말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저당권이 서정 등기 후에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당사자는 그에 따른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등기를 마쳐야만이 그 제3자에게 그 바뀐 내용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 등기에 할 수 있는 경우로는 그 채권 최고액을 바꾸는 거, 증감하는 거, 그다음에 채무자의 변경, 또 저당권자의 표시 변경, 또 저당권자의 목적 변경인데 우리 관심사는 이제 여기서 채무자의 변경이 좀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채권 최고액을 바꾸는 거, 예컨대 1억을 2억으로, 1억을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증감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채무를 중간에 일부 변제를 했을 때 채권 최고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까? 그런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것인데요.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당권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증감이 되더라도 별도로 감액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려면은 별도로 계약서를 써서 해야 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건 근저당권의 채권 어차피 최고액이 우리가 0이 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죠. 그 최고액을 분할하는 등기도 할 수 없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번에 있는 채무자 변경 그쪽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보실까요? 여기는 보세요. 3번 보세요. 밑에. 일단 넘기실까요? 페이지는 444페이지에. 역시 또 이제 그림 박스에 보듯이 앞서 그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뭐예요? 그것은 채권자가 바뀌는 거에 비해서 여기서 채무자가 바뀌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똑같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채무자고 또 B가 근저당권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지금 바뀐다는 것은 이 채무자의 표시가 바뀌는 거냐, 아니면은 채무액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채무자 자체, 즉 채무자가 예컨대 이 A에서 여기서 C로 이렇게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통 보세요. 우리가 확정된 후에 우리가 확정이 되면요, 확정되면 예컨대 이것이 최고의 2억이라는 돈이 그죠? 등기상 확정돼서 채권 최고액이 1억 5천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확정됐을 때는 그 1억 5천만 원이 얼마인지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때는 이 A가 가지고 있던 이 채무자의 지위를, 채무 액수를 그죠? C한테 넘기는 거. 이걸 이제 우리는 이걸 민법상 뭐죠? 채무의 인수죠. 채무의 인수예요.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라는 말 붙여가지고 확정 채무 인수. 물론 이때 인수는 면책적 인수가 있고 중첩적 인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인수는 우리가 이제 채무 인수, 즉 기재가 기재,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 확정 채무의 중첩적 인수라고 쓰지만, 그러나 확정되기 전에는 뭡니까? 전에는 그때는 이제 계약상의 지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인수하는 사람이 이제 3자 간에 계약을 해서 계약 인수, 일부 인수, 중첩적 계약 인수고요. 물론 이때 필요한 계약서들은 우리가 저당권 변경 계약서를 쓰게 된 것이고요. 물론 이제 등기 신청인은 똑같죠. 거기 보시면 위에 종전의 저당권자하고 설정자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행은 우선 확정된 후에일 때는 항상 부기등기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왼쪽에 확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부기등기는 맞는데, 이때 항상 부기등기란 말은 채무자가 바뀌었더라도 후순위자의 권리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부기등기로 합니다. 다만 이제 계약 인수할 때는 종전 채무자를 주말을 하지만 계약의 일부 인수 될 때는 일부만큼 되는 것이니까 주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자 오른쪽에 보듯이 지금 확정된 채무의 채무 인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그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있게 된 새로운 채무를 우리가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전의 채무에 대해서만 인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례죠.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보시면 일단은 지금 저당권 변경 등기하고 이전 등기의 차이점은 뭐였어요? 일단은 채무자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원인이 채무 인수라든지 또 경계라든지 또 뒤에 보게 되는 채권의 전부 일부 미치는 변경 등기가 되겠고요. 자, 이전 등기 같은 경우에는 양도 대변인재 전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채무 인수를 먼저 배웠고요. 경계는 똑같이 우리가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자 4번에 자 이제 우리가 채무자가 또 사망하지 않습니까? 사망했을 때 그럼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대출 그 저당권에 대한 채권액이 또 그대로 채무도 인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에 저당권자의 그 채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에 그 중에 그럼 만약에 사망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A라는 채무자가 있어요. 채무자가 있고 좀 저당권자는 B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사망합니다. 사망하면 이때 상속인이 A1, A2, A3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채무도 상속 지분처럼 우리가 채무 자체도 상속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공동 상속인 만큼의 지분별로 채무액이 분할돼서 넘어가는데 그때 만약에 이 중에 A1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요 집을 이제 상속받으면서 채무도 요 사람의 채무를 자기가 전부 다 채무를 인수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때는 요 상속 분할 협의서를 쓸 때 요 A2 여기 있는 건데 이게 아파트라고 하면 이 아파트를 갖다가 받으면서 상속을 여기 있는 채무도 모두 다 A1이 인수하겠다라는 것을 상속 분할 협의서에 기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인감 도장을 찍어서 만들면 되겠죠. 그죠? 좀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4번에 445페이지에 이런 그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 그 공동 상속인 중에 한 명이 A1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해서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채무자 변경 등기를 하는 건데 이때는 우리가 그때 B 즉 저당권자라든지 설정자, 소유자와 공동 신청하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당의 저당권의 채무자가 바뀐다는 표지를 포함해서 기재가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당권의 경우에 또 목적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이.
이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컨대 이제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박스에 보시면, 자, 첫째 것은 뭡니까? 첫째 것은, 지금은요, 우리가 저당권의 등기부의 이제 목적, 보실까요? 이제 등기 보시면 어디 있냐면 보세요. 지금 446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등기부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거기 순위번호 1번 나오죠? 밑에. 지금 등기의 목적란이 있고, 그러니까 순위번호란이 있고, 목적란이 있고, 접수번호란이 있고, 원인란이 있고, 맨 오른쪽이 권리자 대상란인데, 지금 이제, 1번 저당권인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목적이 갑구 5번, 즉, 이게 공유지분인데, 강동길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세요. 보시면, 등기, 일단 채권 최고액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이고, 채무자는 이제 홍일남이네요. 그러면 이제 아마 이제 무상보증 같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씁니다. 그리고 저당권자 명의자가 누굽니까? 김갑수죠. 그래서 명의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기재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하면 지금 요 저당권자 김갑수는 그 강동길에 대해서 채권자가 그죠? 강동길 전부에 대해서 그 지분에 대해서 설정 등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강동길이라는 사람이 그 지분 전부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지분에서 이제 그 다른 사람 지분까지 샀을 때는 거기 1-1처럼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목적이 과거의 강동길 지분에서 전체로 바뀌는 거니까 목적만 바뀌는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오른쪽에 권리자 기타 상란에 목적 해가지고 소유권 전부 저당권 등기 되는 것이죠. 네.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유권 전부에 미치게 과거의 일부 지분이었다가 근데 지금 이거죠. 과거에 강동길 지분하고 만약에 뭐 강동남 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 강동길이가 여기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었는데 이 강동길이 다시 뭐죠? 요 강동남 거까지 산 경우죠. 그러면 이제 이 저당권이 여기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따라서 보시면 1번에 올라와서 공유지분에 대해서 설정했다가 나중에 소유권 전부로 저당권이 바뀌었을 때 주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로 이제 공유물 분할을 하면서 저당권이 자기 지분 전부에 옮길 때 이렇게 목적으로 바뀌는 등기인데 이러한 등기도 우리가 얘기하는 저당권 변경 등기입니다. 그죠? 또 이제 2번처럼 보세요. 2번에 밑에 2번에 1필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를 공유 지분으로 하는 등기도 거꾸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부에다가 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앞으로 잠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에 있는 근저당권 목적 변경인데 보시면 두 가지. 첫째는 그 공유 지분의 효력을 전부에 미치는 것. 즉 갑과 을이 지금 갑과 을의 공유인데 갑 지분에 대한 그 저당권자 병이 있었는데 갑이 을의 지분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던 병의 저당권이 뭐죠? 지분 저당권이 전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보시면 화살표에 그러면 병의 저당권이 갑 단독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분에서 전체로 확장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등기가 저당권의 목적 변경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계약서 변경의 계약, 목적은 저당권 변경이고요. 자, 변경한 사항만 펼치고 오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을구 몇 번에 있는 갑죠? 갑 지분 전부 저당권에서 소유권 전부 저당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때도 이해한 게 있을 때는 나서 피하고요.
또 아까 본 것처럼 이제 공유지분 일부 지분에 있던 것을 공유 분할한 후에 전부로 바뀌는 경우도 역시 목적 변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유물 분할에 따라서 설정자의 단독 소유가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지분이 저당권 전부에 미치게 할 것이니까 그때도 사망에 변경할 사항은 갑집은 얼마에서 소유권 전부 저당권으로 이렇게 목적만 바꾸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부 소멸은 그렇고요.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실 것은, 오른쪽에 447조인데, 우리가 각종 저당권 변경 등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채무자가 상속해서, 즉, 공동상속인 전원이 중에서 한 명이, 즉, 채무인수, 그걸 이제 우리는 인수상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변경 등, 채무자 변경 등기 하면서, 인수상속인을 하는 변경 등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속분 할수 가져가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전 등기 할때 변제하는 거, 또 채권자나 채무자를 바꾸는 것들, 그 다음에 4번, 5번 묶으시고 공유지분에 있던 것을 전부로 미치는 거, 또 공유자 일인의 지분을 분할을 하게 다음에 미치게 되는 전부에 미치는 거, 이런 목적 변경 등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7번에 보시면 7번은 뭐냐면 채권 최고액의 증감, 또 채무자인 회사의 합병, 또 채무자 잘 보세요. 별치시고 3번에 문제는 뭐냐면 채무자의 주소가 바뀔 때에도 여기에 변경 등기인데 이제 이게 채무자는 명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주의해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뭐 저당권자인 은행 같은 경우는 지점 바뀐 것들이 있었고요. 또 공동담보 중에서 일 바뀌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 등인데 실제 시험에서는요. 시험에서는 우리가 뭐 1번 하고 아까 1번 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변경 전 변경 후 그런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뭐 문제가 뭐 너무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이제 끝으로 이제 5번에 저작권 말소를 보겠습니다. 말소는 이제 저작권은 그 계약의 해제, 취소, 또 뭐 포기, 혼동 또는 변제 같은 걸 인해서 이제 말소를 이제 하겠죠. 자, 우리는 이제 말소를 할 때 우리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넘어가서 보시면요. 가번에 그 말소 등기 신청은 이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소유권 즉 설정 등기 말소 같은 경우는요. 그 권리자는 그 소유권 명인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의무자가 이제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러나 그 저당권 설정 등기한 다음에 이제 집이 팔렸다.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역시 권리자는 소유권 명인인 제함채무자나 과거의 설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바뀌어더라도 제함채무자나 설정자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보시고요. 따라서 A하고 B 간에 지금 소유자면서 이 사람이 뭐죠? 설정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 저당권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이제 말소는 거꾸로 이 말소되는 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그죠? 여기는 소유자가 설정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합니다. 물론 이제 이때 그 사이에 A가 C한테 소유권을 넘겼죠. 제함채무자. 소유권을 넘겼을 때는 이때는 이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소는 종전의 명의자인 A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함채무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자 또는 3자, 험채무자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해 보시고요.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거기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경우인데요. 이걸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1번에는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이제 설정자하고 저당권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2번처럼 설정 등기한 후에 소유권이 바뀌었더라도 1번처럼 제함채무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함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방가로 이번에 이런 말소 등기의 의무자는 누구일 거예요? 근저당권자 됩니다. 3번, 4번은 이제 역대 나왔던 이제 선례들인데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 채권에 대한 주심권, 이 채권에 대한 주심권자는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등기무자가 될 수 없고요. 또 우리가 4번에 채무자인데요. 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판결 받은 채무자, 이 채무자라는 것은 우리가 설정자와 다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말소 등기에 고지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설정자, 그죠? 예, 의무자, 채무자 별도 될 수 있고요.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것들은 이제 3번이죠. 만약에 저당권 등기가 양도해서 이전된 다음에 그때 설정 등기 말소할 때 누가 등기무자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 주제 시험에서 나온 것들은 주로 이제 요 3번이고요. 3번이 주로 이제 소장을 나중에 2차 때 배우실 때나 또 원고 피고 쓸 때 또 2차 신청서 쓸 때 많이 배우십니다. 보세요. 지금 저당권자가 지금 B예요. 지금 설정자는 A입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는 자 저당권이 양도했습니다. 등기부상. 그러면 저당권이 양도되면요. 저당권이 양도가 되면은 부기등기로 일단 부기등기 양수인이 C 앞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에 양도할 때 동의 필요 없으니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때 일단 이 현재 저당권자는 양수인이었죠. 양도인이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소를 할 때요, 항상 지금 이게 요 종전 설정 등기는 주등기고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근저당권이 종전 B에서 그죠? C로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 등기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설정 등기고요. 얘는 이전 등기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재의 이 등기에 대해서 권리자는 C죠. 따라서 이 등기를 말소 등기할 때는요. 자, 우리가 말소 등기는 그죠? 여기 2번 이 말소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말소 등기에서 해서 말소할 등기 즉 몇 번, 즉 1번에 있는 저당권 등기 말소겠죠. 즉 비등기. 그래서 우리가 말소 등기를 할 때는 말소할 등기는 뭐예요? 말소할 등기는 항상 주등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B가 C한테 양도했더라도 말소할 등기는 설정 등기인 설정 등기 B의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요 B의 등기가 그때 봤듯이 말소할 등기고요. 얘는 그죠? 얘는 말소에 대한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소 안 해주면 얘가 피고가 되는 거죠, 소송을. 그래서 보실까요? 보시면 따라서 3번에 저당권 양도에 대한 부기등기를 했을 때 현재 저당권자의 양수인만이 등기무자가 되고요. 써놓으세요. 이 사람이 권리증을 또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제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말소할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4번은 만약에 이 저당권이 B와 C 간에 계약이 무효됐다. 어떤 요 이전된 등기가 무효였을 때는 이때는 요 이전 등기만 무효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4번은 이전 등기만 맞서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저당권 양도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그때는 저당권 이전 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고요.
그때는 종전 권리자인 내가 권리자가 되고 현재에 있는 C는 의무자가 되겠죠. 예,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밑에 있는 이제 저당권자에 대한 사망에 따라서 말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세요. 만약에 상속 개시 전에 상속 개시 전에 저당권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 전에 해지했을 때는 별도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상속 증명 가져가서 말소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밑에 저당권에 대한 해지, 즉 소멸 사유가 상속 개시 후에 해지했다면 그때는 저당권을 이전한 다음에 말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는 다시 한번 저당권의 소멸 사유가 상속 개시 후에 했다면 저당권에 대한 이전 등기하고 말소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속 개시 후에는 이전 다음에 말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병과 똑같아요. 볼까요? 그 기출 문제. 갑회사가 을에 대해서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저당권 등기를 이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저당권의 소멸 사유가 이제 갚았죠. 그런데 갑회사가 합병 후, 우리가 합병한 후에 돈을 갚았다면 합병에 따른 이전 등기한 다음에 말소 등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합병 후, 사망 후 같이 그래서 상속 후 이게 그럴 때는 전부 다 이전 등기 안에 말소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단독 신청 그 중간에 을자 지우세요. 우리가 이제 각종 말소할 때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일단은 판결한 경우가 제일 많고 그거고요. 두 번째는 혼동. 우리가 이제 혼동의 경우도 단독 쭉 봐왔지만 말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동에 따른 저당권 등기 말소는 등기 명인이 신청합니다. 예. 예컨대 그 중간에 보세요. 만약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가등기하고 저당권자가 같다. 그럴 때도 혹시 나중에 소유권자가 가등기하는 본등기하면요. 자, 소유권자도 A이고 저당권도 A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과 저당권의 혼동일 때는 작은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런 혼동에 대한 소멸은 현재 소유자가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신청 해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불. 자, 55조에 보면 이제 사망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원래는 1항이 권리 소멸 약정 등기인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 등기 명인인데 사망했습니다. 또는 그 법인인데 권리가 소멸하겠다. 즉 한마디로 사망하면 소멸시키겠다라는 그 사망하면 말소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약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죽거나 법인이 해산이 되면 소멸하겠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때는 그러한 증명을 가져가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밖에 이제 56조에 보면요, 소재 분명의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 권리자가 예컨대 등기 의무자가 소재 불명돼서 원래 말소는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소송법상에 따라서 공시 최고를 통해서 재권 판결을 받아서 그죠? 그렇게 해서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혼동, 행불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소 등기를 별도로 배우는데 보통 말소 등기를 할 때는요 나번처럼 각종 저당권자에 대한 표시라든지 경정 등기 애들은 생략을 합니다. 어차피 말소할 것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행이 중요합니다. 실행은 1항에 우리가 일단 말소할 저당권 등기에 만약에 어떤 부기등기가 있다. 그런데 가압류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그 등기도 같이 직권으로 없앱니다. 그래서 예컨대 2번처럼
어떤 말소를 해야 되는 등기에 제함자가 질권자가 있거나 가압류가 있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승낙서를 가져왔을 때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처럼 우리가 저당권의 이전 등기만 말소할 때는 우리가 종전의 표시는 그대로 이제 살려야겠죠. 회복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채무자를 추가하는 그 저당권 부기 등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언더라인 보시면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갚았습니다. 그럼 돈을 갚았으면은 항상 말소는 주등기에 대한 말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부기 등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가 앞서 봤듯이 우리가 지금 대지권으로 쓰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요 처분 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분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구분 건물의 경우에 여기는 땅이죠, 토지. 이 토지인 대지권이죠. 이 토지 등기는 즉 대지권의 뜻이 되어 있는 이 토지 등기만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안 되죠? 또 저당권을 등기하거나 또 뭐죠? 각종 뭐 가등기나 일체 등기 안 되는 거죠. 처분 등기는.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으로 쓰고 있는 토지 등기에 대해서는 이걸 건물 토지 같이 팔아야 되는 것이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 가등기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저당권을 지금 배우고 있죠, 우리가? 예. 볼까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대지권 목적에 대한 저당권 설정 금지입니다. 61조에 대지권을 등기한 후 건물에 관한 권리 등기는 대지권과 동일한 등기로 이루어져 있다. 한마디로 뭐죠? 대지권 등기가 된다면요. 건물에다가 등기하면요. 토지에다가 등기 안 해도 대지권에 등기한 것처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건물만에 관한 등기일 때 특히 전세권처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항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의 경우에는 해당 구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접수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요 점은 이제,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제 61조에, 지금 이제, 61조 1항이죠.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건물 등기부, 즉, 집합건물, 구분 건물 등기부에는요, 만약에, 원래 일반적으로는 건물과 토지 따로 등기해야 되는데, 보세요. 자,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건물과 토지가 다 따로따로 A 거고 A 겁니다. 그러면 이 A가 B한테 팔 때는요, 건물 등기도 넘기고, 토지도 등기 넘기고, 등기를 2개를 해야 돼. 그러나, 이러한 집합 건물은요, 요 61조 1항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Y라는 사람이 B한테 소유권, 즉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요, 마치 토지도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전 등기하면 토지도 이전 등기와 한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에 대한 소유권 등기부에는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 일단 건물 등기부가 A에서 B면요, 이 대지권은 B 거가 되는 거예요. 즉 건물 등기만 하나의 등기만 해놓으면 토지 등기는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근거 조문이 여기 1항이에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한 다음에 건물에 관한 각종 권리, 뭐 소유권을 하거나 저당권을 했을 때는 우리가 대지권에 관한 등기로서 이렇게 있다. 등기 안 해도,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때 양자의 순위는 그럼 구분 건물과 토지 등기부에 있을 때 이러한 순위는 이때는 토지 건물 별도니까 순위 보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다시 한번. 그러면, 그렇죠. 그렇지만, 보세요. 그렇지만, 건물 등기부에 있는 거하고요. 대지권이 있는 토지 등기부에 대한 경우에는, 이때는 별도의 경우로 봐서, 우리가 보세요. 같은 구일 때는, 동구일 때는 순위번호로 보지만, 첫날 봤었죠? 등기할 때. 이것이 건물 토지 별개니까 별개로 있을 때는 뭐죠? 접수번호에 의합니다. 별접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 항은 대지권에 대한 등기 기록에 있는 등기 뭐죠? 그 앞에 있는 건 뭐죠? 건물에 대한 대지권 얘기고요. 뒤에 있는 대지권이 모두 있는 토지는 토지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의 순서는 접수해야 한다. 자, 3번에 자, 이번에는 그러면 대지권이 등기된 건물에 대해서는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등기도 안 되고요. 또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 각종 가압류 관련 등기 안 됩니다. 사망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망에 우리가 대지권 등기됐을 때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저당권, 가 등기 안 되거든요. 4번은 마찬가지로 토지 등기부에 대해서 대지권이라는 뜻, 즉 대지권 취득이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저당권, 가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려면 일체로 써야 됩니다. 요게 이제 일체성에 대한 등기의 조문입니다. 그것은 5항에 똑같은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그 대지권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때는 당연히 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분리시키는 등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여기 봤던 사항과 2항 똑같은 얘기죠. 따라서 대지권 등기를 한 토지 등기에는 당연히 그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하게 되면은 결국 돈 못 갚으면 경매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에도 건물 목적에 따른 건물만에 대한 그 저당권 등기 하게 되면 결국에 건물만 변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등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요. 네, 나머지 대지권 봤던데 좀 이제 줬다가 뒤를 가겠습니다. 예.